중심 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,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,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자, 이번에는요.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현웅입니다. 예, 오늘의 첫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. 예, 첫 번째는요.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논란 준비했습니다. 아, 그거요.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부정식품 이야기요? 예, 맞습니다.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달 19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예.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없는 사람은 싸게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최근에 이 인터뷰 전문이 공개가 됐고 논란이 일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뒤에 자리에서 해명에 좀 나서는 모습 보였습니다. 그래요? 이제 부정식품 하면 보통 우리가 어쨌든 법적 그런 기준에 그렇죠. 어긋나는 거 그런 네. 식품 얘기할 텐데, 근데 그런 걸 먹을 수 있도록 하자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끼리 정한 어떻게 보면 합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걸 뭐 높이게 되면은 부정식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, 뭐 낮추게 되면 그만큼 부정식품이 뭐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. 그 기준선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. 그 기준이 너무 너무 지금은 세서 엄격하게 돼 있다. 엄격하다. 뭐 네네. 이런 얘기겠죠. 사실은 먹을 만한 건데. 그렇죠. 충분히 먹을 만한 건데 그렇죠. 양질의 식품인데 너무 이 엄혹한 이 규제 때문에 네. 부정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. 단속이 된다. 그래서 어제 한 얘기도 뭐냐면요. 예.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먹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예, 그렇겠죠. 그러니까 예. 병에 걸리거나 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네. 이제 영양적 기준이 워낙 높다 보면 업체에서 그걸 맞추려다 보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셈이 된다. 네네.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.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기준을 너무 높여서 단속을 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요. 아무래도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부정식품 선택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부정식품 안에 범주 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불량식품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네. 불량식품 당연히 법적 기준에 이제 위배되는 거니까. 그렇죠. 이제 불량식품 보통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낸, 그러니까 그냥 팔겠다고 한 그런 걸 보통 불량식품으로 하는 거니까. 네네네. 예. 근데 이게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이를테면 보면 이제 이전에는 그런 기사 많이 나왔었거든요. 이제 검찰에서 한 번씩 단속하는 거. 그렇죠. 정례적으로. 네.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. 뭐 일부에서는 실적 내기 위해서 한 단속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엄혹한 기준 때문에 사실은 부정식품으로 단속할 만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업체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는 이번 않지 않겠습니까? 이번 발언이 좀 논란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전에 그 주 120시간 근무 얘기랑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 뭐 그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야 인사들의 비판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빈부에 따라서 건강이나 위생, 안전, 생명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공정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경시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충격적이다. 이런 얘기했습니다. 정세균 전 총리는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이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 야권의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윤 전 총장의 사고대로라면 건강이나 안전, 생명,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주 120시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. 예. 윤 전 총장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제 발언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이런 표현 괜찮을까 사고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된다.
그런 지적도 사실은 뭐 당 내부에서 나오긴 합니다. 네, 표현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. 예. 행동에 주의를 하라라는 조언도 지금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행동의 주의요? 그것도 예. 뭐예요?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전에 왜 도리도리에 이어서 제스처 몸짓이요? 예, 최근에는 이제 쩍벌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. 다리 벌리는 거요? 예, 다리 벌리는 그 자세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때 쩍벌이라고 부르죠. 네. 근데 지난달 20일에 대구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요. 또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 때, 또 부산 기자간담회 때,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청년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약간 다리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넓게 벌리는 일이 있었어요. 모습이 보였어요. 그래요? 예. 그게 이제 이미지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른바 꼰대의 좀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인으로서는 좀 고쳐야 하는 자세다.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.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에 고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미지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. 이미지 전문가요? 뭐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이미지 전문가 영입을 최근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미지 전문가한테 좀 트레이닝을 받으면 좀 달라질까요? 알겠습니다. 지켜봐야겠습니다. 다음 만관해 주십시오. 네, 두 번째는요.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입니다. 음주운전 논란요? 이거 뭐 옛날에 음주운전했다 그거가 소환된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이전에 음주운전 사실이 다시 소환된 건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이른바 치맥 회동도 했고요.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 의원들하고 돼지국밥 먹으면서 소주를 기울이기도 하고요. 그 지역 소주 같이 마시면서 그렇죠?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도 또 술 마시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보였지 않습니까? 그러자 이 지사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라면서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음주 파티까지는 한 건 아닌데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반격이 들어간 거군요.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윤 전 총장이 뭐 음주하고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냐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냐,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분에게 이게 해명을 하라니까 이상하다.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또 과거 대선 때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.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내로남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걸 또 지적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박진영 대변인이 지난달에 쓴 글 하나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한 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주 한잔하고 싶은 유혹과 또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서민의 마음을 모른다. 여기에서 문제가 됐겠구나. 젊은 시절부터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다니던 사람들은 모른다. 이런 얘기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. 뭐 이게 지난달에 쓴 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지사 캠프의 뭐 대변인은 아니었고요. 그 전이고요. 그저 지인들과 의견 교환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했지만 뭐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요. 결국은 이제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. 음주운전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. 그래서 결국 그만뒀군요. 알겠습니다. 다음 만간 주십시오. 네, 세 번째는요. 낙태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용건입니다. 그래요? 이게 어제 사실 포털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던 그 얘기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아마 모바일 통해서 인터넷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노출된 거 보고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 김용건 씨가 한 여성에게 낙태, 강요,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? 이 여성하고 김용건 씨는 좀 특수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. 2008년에 처음 만나서 13년 정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처음 만날 때 당시의 나이가 여성은 24세, 24살이었고요. 당시에 이제 김용건 씨는 63세였어요. 그러니까 한 39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였고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에 올해 초에 여성이 임신 소식을 김용건 씨에게 전했고 이거 출산을 이제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군요. 김용건 씨가 좀 입장 발표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처음 피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. 그리고 지난 이제 임신 소식 처음 들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만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